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체감온도 34도,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3월 14일 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승객 32명을 태우고 커네티컷주 모이건선 카지노에서 맨하탄 차이나타운으로 가던 버스가 지난 12일 오전 5시 30분쯤 브롱스 인근 95번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14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18명의 승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고 기둥이 앞유리창을 부수며 실내를 뚫고 들어가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일본 현지에 거주하는 가족 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서비스되는 이 사이트는 찾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가족 등 지인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15일 하루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5개 보로 지역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집중 단속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해안가 재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합니다. 뉴욕시는 13일 520마일에 달하는 뉴욕시 해안가를 6번째 보로로 일컬으며 뉴욕시 수자원 보호와 경제개발이란 취지로 재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주 전체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커뮤니티 담당국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지난 2009년 9,735달러에서 지난해 1,057달러로 올랐습니다. 타운별로는 알파인이 17,622달러, 테너플라이가 17,476달러 등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어떠한 유해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도 미국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천 마일이 넘는 양국 간의 거리를 감안해 볼 때 하와이나 알래스카, 미국 영토나 미국 서부 해안에는 어떤 유해한 수준의 방사능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하장보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 이사회는 내일 오후 4시 플로싱 사무실에서 하 이사장의 회장 당선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상록회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새벽 브루클린 선셋 파크 지역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새벽 5시 15분께 선셋 파크 61가 소재 4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복잡한 아파트 구조로 인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2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사상자가 더욱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MKTV그룹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을 오는 3월 23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포사회에 선보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각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하기로 돼 있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의 각 노인단체장들이 MKTV를 방문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번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 공연을 한인사회에 선보입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11일 뉴욕과 뉴저지 한인노인단체장들은 MKTV 본사를 방문해 한인 동포사회가 이번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악극 공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돌아오는 23일 날 4시 그리고 7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상연하게 됩니다. 그 악극단이 와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뉴욕 동포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 번 더 빠짐없으시고 오셔서 다 관람하시고 홍도야 울지 마라.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극인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노인들뿐이나 우리 뉴저지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정통심파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화배우 겸 TV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 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KTV 그룹이 준비하는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3월 23일 수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목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 문의는 MKTV로 하시면 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교육위원 배출을 위해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11일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여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8일 마감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일대에서 활동 중인 한인교육위원은 총 15명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8명 중 김경아 위원과 최경희 위원이 출마를 포기해 6명의 현역 위원이 출마했습니다. 또한 출마 의사를 밝힌 3명의 도전자도 있어 총 한인교육위원 후보자는 9명입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출마자는 포트리의 피터서 후보, 펠팍의 제프리우 후보, 레오니아의 박익성 후보, 클로스터의 리디아 포스트맨 후보, 크레스킬의 존박 후보, 블룸필드의 레이첼 박 후보,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포트리의 헬레윤 후보, 리버 엣지의 심규창 후보, 리치필드의 심정구 후보가 있습니다. 이 중 리치필드의 심정구 후보는 필립 겐시 후보와 팀을 이뤄 출마한 가운데 이들만 후보에 등록해 사실상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리치필드 교육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포트리의 헬레윤 후보는 대포트리 한인회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400표 득표를 목표로 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촉구를 통한 4번째 교육위원회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은 지금 빨리 해 주시고 또 피해자 투표를 하실 분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꼭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커뮤니티 차원의 선거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10일 맨해튼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패스포트 투 아시아 기금 모금 행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23일 패스포트 아시아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맨해튼 소 82 멀서 스트리트에서 열리며 행사 수익금은 암으로 투병하는 아시안 이민자에게 사용되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암에 대한 교육과 무료한 검진을 실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3월 23일 날 패스포트 아시아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암협회를 돕기 위한 행사이고 그거에 관해서 아시안 커뮤니티 미디어에게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암협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시민들의 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와주는 협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코리아나 등이 후원하며 뉴욕 한인 청구협회가 과외를 도네이션합니다. 이번 행사는요, 좀 젊은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아시아 음식의 테마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한 그런 홍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 업체들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기름기가 적고 야채를 많이 활용하여 발효를 활용한 한식은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을 활용해 패스포트 아시아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일본이 중북부를 강타한 최악의 지진과 대형 쓰나미를 당했지만 내진 설계 등 엄격한 건축 규칙과 체계적인 대피 훈련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보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은 건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지진에 취약하고 낡은 건물들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첨단 건축 기법의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하루 3차례 사이렌을 울려 점검하는 등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이 이번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속에서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진과 쓰나미 대피 훈련에 익숙해 있는 점은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 당시 대피 훈련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동남아 주민들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은 점과 대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부연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11일 세계 원유 생산량이 리비아의 내전 상황에 따른 감산에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원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회원국들이 증산하고 또 계절적 수요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펙 보고서는 지난 1일 산유량이 11만 배럴 늘어 3,002만 배럴에 달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증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산유량은 오펙이 2008년 12월 산유량을 줄인 이래 최대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오펙이 산유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의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80번과 95번 라인 20분 지연됩니다. 링컨 터널 현재 2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레니 터널 20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역시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11 뉴욕 한인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총 10명을 모집해 1인당 1,000불씩 수여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높은 열정을 갖고 있으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뽑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클럽 전 회장 알 브랜드를 모시고 라이온스 클럽의 시각장애인 돕기 운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모임을 갖습니다. 시각장애인 메조소프라노 천영남 씨, 재즈 보컬리스트 프랭 시니어님을 모시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행사 준비를 더 활성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도 부흥 축복 성회를 엽니다. 21세기 비전 부흥사협회 상임총재인 장봉익 목사님을 모시고 뉴저지 복음화를 위한 전도 부흥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3월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 봄철 네일 앤 스파쇼를 개최합니다. 신기술 세미나 시간에는 올가닉을 선호하는 현재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태리의 허브 요법과 아로마 테라피를 기초로 한 스파 페티큐어 기법을 선보입니다. 뉴욕 한인 탁구협회에서는 단체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은 탁구협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억 불의 뉴욕 공립학교의 교육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 교육 예산이 삭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위키리크스입니다. 위키리크스는 민주주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비리와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전문들이 공개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탄생부터 줄리안 어센지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어센지부터 위키리크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위키리크스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봄맞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50여 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동호 로펌의 박재용 변호사님께서 상속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상속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 거주자가 버는 모든 월드와드 인컴에 대해서 보고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 없이 상속하실 경우에 많은 부분의 재산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이스테이트 플래닝이 참 필요한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윌이나 트러스트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은 패밀리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살아계실 동안에 많은 재산을 트랜스퍼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제시해드립니다. 더 많은 궁금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4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